나이 들수록 몸의 변화 정확히 알고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행동하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우리 옆집 아줌마 유방암이래. 요즘 왜 이리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 거야. 우리 회사 김 부장도 간암이래. 우리도 조심하고 몸 관리 잘하자. 아빠 우리 같이 이겨내요. 아빠 결태에는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요 아빠. 아빠는 이겨낼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힘내자, 딸. 여러분, 요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암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죠? 예전에는 먼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형제, 친구, 이웃,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암이라는 병은 몸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부터 움직이는 것, 하루 일과 병원비 걱정까지 삶 전체를 통째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근데 이 말은 항상 너무 늦게 나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무 증상이 없어도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매일 생깁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병이 되고 어떤 사람은 멀쩡할까요? 바로 몸속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에서는 조용히 커지고 싫어하는 환경에서는 커지지도 못하고 힘을 잃습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명확하게 깨달은 사실입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잠이 자꾸 깨고 소화가 더디고 손발이 차고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대부분 이때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지만 사실은 몸속 환경이 살짝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요,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없애는 건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고 어려운 치료법도 아닙니다. 그저 음식 3가지 그리고 하루 3분 습관 하나. 이 2가지만 바꿔도 몸속 환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얼굴빛이 달라지고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잠을 깊게 못 주무시던 분이 일주일 만에 수면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크게 바꾼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음식 3가지와 작은 습관 하나였어요. 특히 나는 아직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일수록 암이라는 건 아프기 전에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신호는 몸이 보내주는데 우리가 놓치는 거죠. 오늘 내용은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아침에 한번, 산책하면서 한번, 자기 전에 한번 반복해서 들으면 스스로 습관이 잡히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단한 방법으로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딱 2가지입니다. 암세포를 굶기는 음식 3가지, 그리고 면역을 켜주는 하루 3분 습관. 이 2가지만 알면 여러분 몸은 지금보다 훨씬 안전해지고 앞으로의 건강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언제 커지는지 저도 처음에는 암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툭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을 오래 지켜보면 암이 자라는 데는 아주 단순한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달달한 연료와 탁한 환경입니다. 이 2가지만 갖춰지면 암세포는 힘을 냅니다. 반대로 이 2가지만 없애면 암세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라지 못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오늘 알아볼 음식 3가지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먼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건 빨리 쓰는 에너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달달한 당, 그리고 흰쌀 반면 빵처럼 씹기도 전에 스르르 녹아버리는 음식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먹으면 혈당이 훅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죠. 암세포는 이 순간을 좋아합니다. 달달한 연료가 몸 안에 확 들어오는 그 짧은 순간, 그걸 붙잡고 빠르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침에 빵이나 달달한 커피 한 잔 드시고 갑자기 힘이 확 빠지는 느낌, 그리고 금방 다시 허기가 오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혈당이 확 올랐다가 떨어지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 암세포는 내가 좋아하는 연료가 들어왔구나 하고 조용히 힘을 냅니다. 2번째 조건은 숨쉬기 힘든 탁한 환경, 다르게 말하면 산소가 부족한 곳입니다. 우리 몸속도 똑같아요. 순환이 잘 되는 곳은 산소가 많고 순환이 막힌 곳은 산소가 없습니다. 암세포는 이 산소 부족한 곳을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손발이 늘 차거나 몸이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잠이 깊이 안 오는 경우에는 몸속 어딘가가 탁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나는 피곤해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래. 거의 다 이렇게 넘기세요. 이 신호를 그냥 두면 몸속 순환이 점점 느려지고 암세포가 머물기 좋은 환경이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과정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냥 요즘 좀 힘드네? 하고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암세포는 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환경이 불편해져도 자라지를 못합니다. 달달한 연료가 없으면 힘을 잃고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면 숨을 못 쉬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음식 3가지가 암세포에게는 최악의 조건을 만들고 정상세포에게는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딱 3분, 이건 산소를 넣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이 탁해지는 걸 하루에 3분씩만 막아주면 암세포가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 3분 습관을 하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숨이 훨씬 깊어지고 밤에 잠도 편안해지더라고요. 몸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확 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셨다면 그럼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암세포가 버티지 못하는 환경이 되는 걸까? 그리고 그 3분 습관은 뭐길래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이제부터 그 음식 3가지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 중에 제가 실제로 가장 많이 권해드린 첫 번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하게 찐 고구마입니다. 고구마가 뭐 그렇게 대단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 직접 여러 어르신들 식단을 살펴보면서 느낀 건 고구마는 정말 암세포를 굶기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흰밥이나 빵, 면은 입에 들어가면 금방 풀리면서 혈당이 훅 올라갑니다. 암세포는 이 순간을 너무 좋아하죠. 근데 고구마는 완전히 반대예요. 당이 천천히 아주 느리게 올라갑니다. 아침에 밥을 먹어도 금방 배가 다시 고프고 오후만 되면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혹시 요즘 자주 느끼시나요? 이게 바로 혈당이 들쭉날쭉 흔들린다는 신호입니다. 이 패턴이 지속되면 암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혈당을 잔잔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구마는 장에 부담을 가지지 않으면서 면역세포가 활동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고구마는 부드럽게 소화되기 때문에 속이 편안해지고 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었는데 오전만 되면 손발이 차고 자꾸 피곤하고 밥을 먹어도 배가 빨리 꺼진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병원 검사에서는 크게 문제 없다는 얘기만 들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고구마를 하루 1개씩만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한 달 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침에 몸이 덜 처지고 손발이 덜 시려요. 그리고 속이 따뜻하니까 잠도 편하네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주 정도면 이런 변화를 느끼십니다. 먹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껍질째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껍질에 면역을 돕는 성분이 훨씬 많거든요. 흙만 깨끗하게 씻고 부드럽게 찐 고구마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 군고구마처럼 너무 달게 만든 건 피하세요. 달아질수록 혈당이 빨리 올라가니까요. 촉촉하게 찐 고구마가 딱 좋습니다. 셋째, 하루 1개면 충분합니다. 아침이나 저녁 어느 때든 괜찮지만 저녁 식사 때 함께 드시면 밤에 면역 활동이 더 잘 이루어져서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구마는 복잡한 음식이 아니고 비싸지도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꾸준히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이 덜 흔들리고 면역세포가 편하게 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을 이긴다는 건 뭔가 거창한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이렇게 몸속 환경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고구마는 그 첫 단추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에서 암세포를 더 약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를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음식,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 그거 몸에 좋다더라 정도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실제로 왜 좋은지, 어떤 방식으로 암세포를 약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살 수 있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브로콜리는 그냥 좋은 채소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식단 상담에서 항상 1순위로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강력한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암을 연구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몸속 청소부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설포라판이 들어가면 세포 속에 숨어있는 나쁜 물질들을 끄집어내고 암세포가 자라는 환경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시니어분들이 흔히 겪는 이런 증상들이 있죠. 식사를 해도 속이 더부룩하다. 몸이 무겁고 피곤함이 오래간다. 요즘 이유 없이 기운이 쭉 빠진다. 몸에 염증이 자주 생기고 회복이 늦어진다. 사실 이게 단순 피로가 아니라 몸속에 톡수가 쌓인 신호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톡수가 쌓이면 면역세포가 제 힘을 못 내고
암세포는 그 틈을 타서 자라기 좋은 환경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포라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설포라판은 독소를 해독하는 효소를 켜고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세력을 확장하는 걸 막아버리고 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쉽게 말해 고구마가 암세포에게 가는 밥을 끊는 역할이라면 브로콜리는 암세포가 커지지 못하도록 짚을 부숴버리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드시면서 효과를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너무 오래 익혀서 먹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를 물에 푹 삶으면 설포라판의 90%가 날아갑니다. 말 그대로 좋은 성분을 물에 버리는 셈이죠. 정확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1분만 데치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살짝 데쳐서 아삭한 느낌이 남아야 설포라판이 살아있습니다. 둘째, 전자레인지 1분 돌리기도 최고. 이 방법은 영양소 보존율이 높고 간편합니다. 셋째, 양념은 최소한으로. 과한 소스보다 소금 조금, 올리브유 몇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8세 여성분이었는데 몸이 너무 무겁다, 이유 없이 피로가 오래간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푸석하고 눈이 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4번 딱 1분만 데쳐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주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무거웠던 느낌이 조금씩 빠져요. 아침에 눈 뜨면 얼굴이 덜 붓고 몸이 예전보다 가벼워요. 물론 브로콜리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지만 몸속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브로콜리는 고구마와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고구마가 에너지를 천천히 넣어주고 브로콜리가 독소를 밖으로 빼주니까 면역세포가 일하기 좋은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음식,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하지만 암세포가 특히 싫어하는 마지막 필수 음식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은 알고 있지만 정작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는 음식입니다.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그냥 속 쓰릴 때 먹는 음식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정말 극히 일부분입니다. 양배추는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식품입니다. 왜냐하면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 건강이 흔들리면 면역이 무너지고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이런 말들을 정말 자주 합니다. 요즘 속이 자주 더부룩해요. 명치가 답답하고 가스가 자꾸 차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니라 장과 위가 약해져 면역 본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양배추는 마치 줄어든 면역력의 버팀목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모금 마셔도 속이 쓰린 느낌, 전날 저녁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밤새 속이 뒤틀리고 깊은 잠을 못 자는 경우, 밥을 먹었는데 답답해서 자꾸 어깨를 펴거나 윗배를 두드리는 행동,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역시 면역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고 암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양배추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양배추도 어떻게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즙으로 대체하시는데 양배추의 핵심 성분은 씹을 때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즙만 마시면 효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첫째, 날 것 또는 아주 살짝 데쳐서 먹기. 씹었을 때 아삭함이 남아있어야 양배추 속 보호 성분이 제대로 활성화됩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이 먹을 필요 없음. 손바닥 반만큼만 아침 또는 저녁 식사에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셋째, 껍질처럼 얇은 겉잎도 버리지 않기. 겉잎에 영양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흙만 잘 씻어내고 드시면 됩니다. 양배추를 꾸준히 먹으며 가장 먼저 달라지는 부분은 수면입니다. 위가 편안해지면 밤사이 면역세포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암세포가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밤에 덜 깨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편하네요.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몸속 환경이 진짜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배추까지 더해지면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 이 세 가지가 맞나? 암세포가 버티기 어려운 건강한 내부 환경이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몸은 충분히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 이 세 가지 음식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정말 천지 차이가 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몸의 대사 속도가 젊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지고 오히려 몸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따라하면 도움이 되는 아주 간단한 하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3분만 투자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식사하고 나면 속이 답답해서 의자를 뒤로 젖히거나 배를 한번 눌러보는 습관 혹시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위와 장이 지쳐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음식 순서 하나만 바꿔도 소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루틴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녁 한 끼를 암세포가 싫어하는 식사로 만들기. 저녁은 하루 중에서 면역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밤에 세포를 복구하고 손상된 부위를 고치는데 이때 소화 부담이 적은 음식이 들어가 있어야 면역세포가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 예시 아주 간단. 따뜻하게 찐 고구마 반 개, 아주 살짝 데친 브로콜리 한 줌, 아삭하게 씹히는 양배추 한 줌. 처음엔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속이 참 편안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배가 부르게 먹는 것보다 소화가 부드럽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루틴입니다. 꼭 씹어서 먹기. 고구마든 브로콜리든 양배추든 꼭 이 원칙을 기억하세요. 20번은 꼭 씹는다. 씹는 동안 침이 나오고 그 침 속의 효소가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으면 암세포는 활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빨리 먹으면 금방 배고프고 금방 피곤해지죠. 천천히 씹어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밤에 소화가 편안해지고 속이 공복처럼 쓰라리는 느낌도 훨씬 줄어듭니다. 세 번째 루틴입니다. 하루 3분으로 장과 혈류 깨우기. 많은 시니어분들은 아침이나 저녁 식사 전후에 배가 뻐근하거나 가스가 차는 이유가 장 운동이 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 전 3분만 이렇게 해보세요. 허리를 펴고 배를 가볍게 20초간 문지르기. 양손으로 배 옆을 살짝 눌러 장의 위치를 부드럽게 자극. 어깨와 목을 천천히 10초씩 돌려 혈류 유도. 겨우 3분이지만 이걸 하고 식사하면 위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3분 루틴을 몇 번 반복한 분들은 음식이 훨씬 편하게 내려가요. 저녁 먹고 가스가 덜 차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모든 끼니에 먹어야 하는가? 아니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스트레스가 되고 지치면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딱 하루 한 끼, 가능하면 저녁 한 번만 이 구성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몸이 서서히 변합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고 손발 냉증이 줄어들고 밤에 잠이 깊어지고 무기력했던 기운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지금까지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가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이유와 하루에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요즘 식사 후에 속이 답답하거나 조금만 먹어도 금방 더부룩해지는 느낌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에는 이 식단을 그대로 해도 되지만 딱 한 가지만 조절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바로 양배추 양을 처음엔 절반만 드시는 겁니다.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지만 처음엔 섬유질 때문에 배가 부를 수 있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속이 훨씬 편안해지면서 원래 양을 먹어도 부담이 없어집니다. 이제 누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평소 혈당이 심하게 출렁이는 분. 이런 분들은 고구마 양을 조금 줄여서 반 개 대신 반 개부터 시작하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천천히 씹어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르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은 특히 씹기가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장 활동이 느려서 가스가 자주 차는 분. 브로콜리를 생으로 먹으면 배가 푸글거릴 수 있어요. 이럴 땐 30초 대치기를 꼭 지켜주세요. 이 30초만 지켜도 소화 부담이 거의 사라집니다. 셋째, 평소 위가 예민한 분. 양배추는 좋은 음식이지만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속이 화끈거릴 수 있어요. 따뜻한 물 한 모금과 함께 천천히 씹어 먹으면 이 자극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시니어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만 먹어도 되나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기초를 잡아주는 음식이고 효과를 더 크게 만들려면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 하나만 추가하면 됩니다. 바로 식후 3분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그냥 의자에 앉아 계시죠? 이러면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고 혈당도 빠르게 올라가면서 몸이 금방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식사 후 집안에서 3분만 천천히 걸어도 위가 훨씬 편하고 혈당이 출렁이는 걸 한번 잡아줍니다. 특히 이건 암세포가 좋아하는 혈당 급등을 크게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면 저녁에 이 세 가지 음식을 먹고 3분만 집안을 돌면 배가 편안해서 눕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밤에 속이 차올라서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딱 하나만 더 추가하면 면역세포가 훨씬 강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따뜻한 물 한 컵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여도 시니어분들에게는 이게 면역의 시동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물이 장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음식을 받아낼 준비를 시켜주기 때문에 동일한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합니다. 특히 속이 차가운 분들은 따뜻한 물 한 잔만 바꿔도 몸이 편안해지는 걸 금방 느낍니다.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고구마는 암세포가 좋아하는 급격한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고, 브로콜리는 세포 속 쌓인 노폐물을 밀어내고, 양배추는 면역세포의 본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몸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뀝니다. 핵심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에 맞게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절대 한 번에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상태도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내 몸에 맞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녁 한 끼만 바꿔보세요. 딱 일주일만 유지해보세요. 몸이 편안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덜 피곤해진다면 그게 바로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작은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